실적이 있는 그러면서도 의 성장성을 가진 그런 차원에서 선정한 종목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1월 24일 금요일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다우존스 먼저 살펴보면은 1.92% 상승 마감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S&P 500이 역사상 최고가가 또 나왔습니다. S&P 500이 역사상 최고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미국 증시는 그만큼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고, 다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 전에는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한 달 동안 하락 후에 지금 취임식 이후에는 악재 해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큰 재료가 발생을 했는데 바로 720조 원의 돈이 투자되는 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재료로 인해서 엔비디아와 오라클을 비롯한 AI 관련된 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특징적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한국 증시를 살펴보면 2024년 12월 9일이 바로 제가 풀베팅을 선언한 날이죠.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는 전 세계 꼴찌였던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2025년 1월에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박스권 횡보장에서는 주도주를 잡지 않으면 큰 수익은 나진 않았겠지만 모든 이동평균선이 현재 수렴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수렴 과정을 거쳐서 상방 추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국내 증시에 대한 견해고요. 종목을 살펴보면 특이점은 SK하이닉스가 어제 또 HBM 효과로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약바이오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역사적 신고가까지 3%밖에 남지 않았다. 그만큼 제약바이오는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제일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 하반기에 가장 많이 추천했던 섹터는 바로 조선주 섹터인데요. 조선주 섹터는 이틀간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게 되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여전히 좋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14일에 주식 아티스트 방송했던 추천 종목들을 복귀 부탁드려요. 그날의 방송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률 약 16%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우리 시수제재차 실적주 요건에 정확하게 맞는, 제가 시수제재차 실적주 요건에 정확히 맞는 종목으로 HD 현대마린솔루션을 선정을 했었고요. 그때 선정 가격이 17만 4,400원이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촬영일인 14일 이후에 약 15% 정도 급등을 했고요. 급등을 하고 나서 어제 큰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커비드 핸들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딱 보고 있었던 추세대로 커비드 핸들 형태로 조정을 받고 나서 재차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려는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했었던 종목은 대선주인 경남스틸인데요. 경남스틸 역시 촬영일인 15일 이틀 뒤인 17일에 무려 19%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주 같은 경우는 슈팅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조정 물림목이 있을 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박스권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도 대권 후보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장 유력한 여당의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박스권 안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난 1월 14일 추천 종목인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을 했고,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선정가 대비해서 약 13% 급등, 경남스틸은 선정가 대비해서 약 20% 정도 급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익낸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 종목에서도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습니다. 주식 아티스트에서 1월 24일 금요일 기준으로 설날 후에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추천 부탁드려요. 네, 우선 어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크게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날이 지나고 나서 매수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사실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매수로 종목을 선정했었을 겁니다. 어제인 1월 23일에 매수 매도방에 공유한 내용입니다. 설 이후에 방산주를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그린란드 등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주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자로 저는 종가 매수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RG 넥선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 7%대 급등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제가 방산주를 주목한 이유는 두 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린란드와 멕시코를 언급한 것처럼 군사적 긴장 관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화성에 미국의 성조기를 꽂겠다는 발언을 한 것처럼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방산산업은 항공우주와 뗄 수가 없는 밀접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방산 기술력이 있는 위성이라든지 당연히 항공우주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방산 섹터, 그러면서도 항공우주의 성장성을 가진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정한 종목은 방산우주 섹터에서 가장 시총이 큰 대형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5년 전에 주식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당시 대비하면 무려 10배 정도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저는 하락할 때마다 무조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살만한 종목 1순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약 6.7%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수제재차 종목분석법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고 1월 21일에도 양매수, 1월 15일에도 양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1개월 누적으로 봐도 외국인 순매수가 약 한 61만 주, 6개월 누적으로 봐도 139만 주 정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도 3년 연속 상승, 우리 시수제재차 종목선정법에 딱 맞는 실적주 조건이고요.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19년서부터 현재 24년까지 단 한 번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매출액이 6년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적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살펴보면 1월 21일자로 트럼프가 그린란드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로 하다, 덴마크도 함께 할 것이라 확신한다라는 그린란드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취임식 날 미국의 성조기를 화성에 꽂겠다는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의지를 비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를 만족할 수 있는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24년 11월 12일에 42만 5천 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약 3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 받았을 때가 사실 실적주의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11월, 12월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특히나 계엄령 사태 같은 예측치 못한 악재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제적 정세와 더불어서 방산주의 중요성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적 역시 6년 연속 계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실적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런 실적주들이 하락하게 된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신 분들은 이미 30% 이상 수익이 났을 거고, 저희 매수매도방이나 주식토론방에도 방산주에 대한 언급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도 역시나 수익이 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까지 약 3%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 2월달 안에는 반드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주의 BHI인데요. BHI 역시 대시세가 생기기 전인 2023년과 4년에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원전주 실적주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 1월 16일 양매수, 1월 21일 양매수, 오늘이 1월 24일까지 양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3개월 누적 수급이 외국인 99만 주, 기관이 71만 주로 수급 역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23년 대비해서도 24년도에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뉴스를 살펴보면 제가 며칠 전부터 주식토론방에도 원전주를 강조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웨스팅하우스의 악재가 해소됐다는 뉴스가 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의 상방은 현재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의 원전주 대표 종목인 뉴스케일 파워가 다시 한번 급등을 시작하고 있고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서 전력의 부족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 전력의 부족성을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SMR, 즉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전주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탈원전 정책 등 테마주로서 분류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저는 실적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제재차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4년 11월 20일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국내 시장 상황의 악화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20-30%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초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하게 된 BHI는 이틀 전인 1월 20일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 하루 조정받고 오늘 다시 한번 8% 급등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설 연휴를 앞두고 난 이틀 동안의 조정장에서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신고가 종목은 기준 양복인 29,9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그 위에서 횡보권을 이룰 때 분할 매수를 하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때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월 24일의 추천 종목은 방산 항공우주 섹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원전 섹터의 BHI 이 두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긴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긴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가 돼 있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설이 지난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도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국내 주식에도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1월, 2월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